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브러시 기초 강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뭐 라이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브러시도 이제 모델링을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간단하게 스피어랑 기본 도구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모티콘 캐릭터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리가 좋아하는 옴팡이. 옴팡이 이렇게 위에 지브러시 보시면은 위쪽에 시스루라는 게 있어요. 시스루 윈도우 트랜스퍼시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퍼런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배경화면이 보입니다. 점점 배경화면이 보이죠? 심심할 때마다 Alt 탭 굳이 안 누르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로 띄워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툴에서 먼저 스피어 3D를 가져옵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TF Ctrl N 요거를 기본 시작하는 걸로 항상 잡아주세요. T는 이제 에디트의 약자예요. 에디트의 단축키죠. T 누르면 에디트가 되고 F는 풀, 화면 가득 보여주는 거고 컨트롤 N은 혹시나 시작할 때 다른 게 있었으면은 그걸 없애는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작을 해주시고 이렇게 서브툴에서 스피어 3D를 보면은 처음에 조형이 안 돼요. 이것도 첫 강의 알려드렸다시피 조형을 하려 그러면은 폴리메쉬 3D라는 걸 눌러달라고 하는데 그냥 위에 있는 거 누르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처음 시작을 할 때 먼저 여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원 두 개,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합시다. 원 두 개랑 사각형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다 끄집어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메쉬 3D로 했으면은 일단 몸뚱아리가 하나 더 필요해요. 비록 몸뚱아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해주시고 듀플리케이트라면 서브툴에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일단 시스루 끄고 할게요. 두 개가 생기는데 현재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다음 걸 눌러주신 다음에 W가 무브인데 지브러시 2018로 넘어오면서 이 기즈모가 생겼어요. 근데 이 기즈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눌러주시면 우리 예전에 트랜스포즈 마스터 할 때 드래그해서 만들던 거 요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걸로 두고 한번 무브로 당겨 볼게요. 당겨서 이렇게 두고 먼저 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큰 틀. 언제나 모델링은 큰 틀을 먼저 잡죠. 그리고 서브툴에서 클릭하실 때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그쪽 서브툴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툴을 이동을 해주시고 필요할 때 움직여주면 되고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사각형이죠. 렉탱글, 라이노에서 렉탱글이지만 여기서는 아마 큐브였던 걸로 알아요. 어펜드를 눌러주시고요. 어펜드가 이제 서브툴에 새로운 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이 심플 브러쉬를 눌러서 다른 걸 불러오면은 서브툴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 여기에 다른 게 생겨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요 같은 서브툴에서 운용을 하실 거라면 어펜드를 눌러서 큐브를 가져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폴리메쉬 3D를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여도 얘는 다 조형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옴팡이 보고 할게요. 약간 옆으로 길고 그런 맛소금이네요. 그러면 스케일 W가 여기 무브고 E가 스케일이고 로테이트가 R이에요. WER 2로 두시고 세 번째 거 들려주십니다. 어느 정도 크기를 보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트랜스퍼를 눌러주신 다음에 대충 위치를 파악을 하시고 옆에서 볼 때 조금 공이 앞에 있죠. 그러면 또 W 무브로 움직여 주시고 아까 맛소금 봤을 때 맛소금이 옴팡이 머리 비율이긴 한데 옴팡이가 조금 옆으로 납작한가 봐요. 위에서 무브로 당겨주시고 무브가 하나 다른 기능이 있어요. 스케일 같은 기능인데 라이노로 비교하자면은 1D 스케일 또는 2D 스케일 2D 스케일의 기능을 무브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끝에 점 잡고 가운데 놓고 당기면은 좌우가 줄어들어요. 좌우를 넓힐 수도 있고 위아래로 놓고 당기면은 움직여져. 무브를 할 때는 가운데 원입니다. 요것만 활용해 주시면 쉽게 이동하시면서 옴팡이의 맛소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 원들 두 개를 먼저 다이나메쉬를 할게요. 얘에서 머지 다운. 먼저 다이나메쉬를 하시는 거는
이 두 개를 제가 합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머지 다운이 그거예요. subtool에서 바로 아래 거랑 머지 합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지 다운 to subtools 눌러줄게요. 그러면 합칠 거냐 눌러주는데, always okay를 눌러주시면 다음부터 머지 다운을 할 때 묻지 않아요. 근데 나는 잘못 누르면 이게 되돌아가면 그 서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OK로 한번 눌러주시면은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lways OK였나요? 하여튼 그걸 눌러놓으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 눌렀다 하면은 이 문구가 뜨지 않고 바로 머지 다운이 돼버려요. 가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크기를 잡아줘도 돼요. Q가 다시 이제 들어오예요. 들어오 QWER 순으로 할 수 있는데 Q를 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틀 잡을 때 쓰는 게 move 브러쉬라고 했죠. 단축키는 브러쉬의 B, 그 다음에 move의 M, 그리고 move 단축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V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쓰는 그냥 기본적인 move가 넘어옵니다. 이걸로 옴팡이의 머리 크기를 대충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손 먼저 한번 꺼내 볼게요. 제가 지금 대칭이 되고 있는 대칭은 X키, 키보드에 그냥 X를 누르시면 대칭이 돼요.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손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낼 수가 있는데 좀 자꾸 얼굴이 끌려오니까 얼굴은 마스크를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신 다음에 팔을 당깁니다. 팔을 당기면은 얼추 이제 옴팡이의 기본 골조는 완성이 됐어요. 기본 골조는 완성이 되었고 이거 갖다가 이제 한번 형태를 볼게요. 실수로 눌러줘서 얼굴이 살짝 접혔어요. 저게 볼때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위로 동그라고 약간 뒤로 큽니다. 지브러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거는 지브러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델링이고 3D 모델링은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단계, 우리가 쓰는 디바이드가 있죠. 디바이드나 다이나메시는 최대한 처음에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걸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너무 많은 폴리곤을 제어하기에는 어렵고 때로 쓸모없을 때가 있으니까 당겨서 처음에는 작은 폴리곤으로 이렇게 찢겨지더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뭉개지는 거는 그냥 내비두시고 보아하니 옴팡이의 여기가 찌그러져 보이는 건 볼따구가 늘어난 거겠죠. 볼따구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도 살짝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옴팡이의 귀여운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사실 좀 지방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앞으로 이제 뭐 간간히 지브러시 갖다가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볼 건데 대부분이 아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강의라기보다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자주 쓰는 건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 되게 귀엽고 동글동글해서 쉬워요. 그냥 원만 몇 개 갖다 붙이면 라이언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도 안 해봤던 옴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여기 머테리얼 가시면은 플랫 컬러나 스킨 쉐이드 전 이 두 개밖에 안 써요. 스킨 쉐이드는 하얀색인데 좀 보기 눈 아프다 그럼 여기 있는 회색으로 살짝 바꿔주시면은 적절한 명도에 가진 회색으로 바꿀 수가 있고 회색을 쓰는 이유는 모든 빛이 적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굴곡을 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볼따구를 빵빵하게 만들어 줄게요.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옴팡이에 볼따구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의 위치, 손이 한번 꺾이는데 꺾이는 거는 나중에 디바이드 하고 할게요. 그리고 몸통은 뭐 굳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옴팡이는 이렇게 살짝 납작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 있겠지만 뭐 다리는 굳이 만들지 않겠어요. 살짝 빼주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할까요? 발 조금 나와있게. 어차피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옴팡이의 엉덩이도 있어야겠죠. 엉덩이가 있고 조금 목이 납작하고 위에서 봤을 때도 살짝 동글동글하게. 지브러시가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찰흙 만지듯이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붙여주고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뺄게요. 무브 브러쉬를 익숙하게 쓰시는 게 빠른 모델링을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 무브 말고 다른 모델링 툴로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 그런 걸로 하시면은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큰 형태는 무브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 자, 곰팡이의 몸통은 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 박스를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할게요. 곰팡이에 맞춰서. 아래도 공간이 조금 더 있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지금 곰팡이가 맛소금 안에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저거를 만들려면은 여기 구멍을 파야 돼요. 구멍을 파야 되는데 방법이 여기서는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하려면은 먼저 Shift F를 눌러서 폴리곤 구조를 볼게요. 사각형이죠. 이거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면 마스크를 칠한 다음에 내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서 컨트롤 알트 클릭 하면 그 마스크가 진해져요. 이렇게 진해지게 한 다음에 더 칠해주고 시커멓게 변한 부분이 제대로 된 건데 그거 타고 넘어오죠.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제가 컨트롤 바깥 클릭을 하면 반전이 됩니다. 무브로 이렇게 내릴 생각이었어요. 내리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먹고 나왔어요. 먹어 나왔으니까 조금 위로 올려서 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얘도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로 빼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 아까 제가 기껏 폴리메쉬 보여줬잖아요. 이때 요거 Alt 누르고 BZM이 이제 G 모델러예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Alt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상태에서 기본 설정, 그러니까 G 모델러는 이 페이스라고 하죠. 페이스와 엣지 그리고 포인트 세 가지의 명령이 다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 많아요. 근데 페이스, 이 면에 관한 거는 기본 값이 Qmesh입니다. Qmesh는 그냥 이렇게 제 마음대로 집어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걸로 넣어주시면은 밑에 끝까지 넘어가면 Qmesh는 구멍도 뚫을 수가 있어요. 저는 구멍을 뚫고 싶지 않았으니까 뚫리기 전까지만 내릴게요. 더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폴리 메쉬가 자꾸 넘어가니까 메쉬가 바뀌면 끝나거든요. 그럼 또 선택해줘야 돼요. 지금 속이 잘 안 보여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요만큼밖에 안 내려왔는데 자꾸 면이 사라지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Alt를 눌러서 나눠주고, 이 G 모델러는 이렇게 폴리곤이 적을 때 유용해요. 적을 때 조금 더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런 모델링을 할 때 좋은 거라 한 3, 4번 나눠서 해야 되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랑 아까 마스크 제가 컨트롤 눌러서 쭉 내렸죠. 그렇게 하시는 거랑 어떤 게 더 편하신지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냥 마스크로 내리는 게 더 편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내릴 때마다 이렇게 폴리곤 이 와이어프레임 안에 더 생기면서 층이 하나씩 나눠지는데 그래도 아직 곰팡이의 엉덩이까지 내려가지 못했어요.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끝까지 내려볼게요. 뚫리기 전까지 이렇게 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거의 왔습니다. 네. 이 정도 됐으면은 귀찮으니까 박스를 키울게요. 곰팡이가 들어가 있는 맛소금 상자가 약간 정체불명이에요. 저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려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큰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됐으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나메쉬 일단 클레이블로 실어 놓고 다이나메쉬를 해도 이걸 다듬을 수 있고 디바이드 컨트롤 D 컨트롤 D 디바이드를 해도 다듬을 수가 있어요. 디바이드를 한번 누를 때 사각형이 사각형으로 나눠지면 약 4배 폴리곤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다이나메쉬 같은 경우 이 곰팡이를 다이나메쉬를 할게요. 얘는 디바이드를 해도 되는데 디바이드보다는 다이나메쉬가 조금 더 균등한 폴리곤 배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120만이 되네. 이 정도. 128보다 낮은 것도 있네요. 56. 이 정도로 놓고 디바이드를 두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곰팡이의 기본 형태가 잡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개인 역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캐릭터 같은 걸 잘 만드는 편은 아니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쓰는 브러쉬, 방금 전에 제가 이 손 부풀렸던 거는 인플렛 BIN 그걸 누르면 인플렛이고 계속 BMV랑 BIN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곰팡이를 만들 거예요. 얼굴이 자꾸 같이 움직이는데 기왕이면 이거 폴리그룹을 나눠 놓을 걸 그랬네요. 일단 손 먼저 잡을게요. 손이 어떻게 내려오나. 거의 손등만 올라와 있고 팔은 내려가 있네요. 이렇게 손만 올라온 게 보여요. 약간 무서워요. 지금 곰팡이 약간 무서워. 스무스, 쉬프트 누르면 스무스죠. 스무스로 다듬어 주시고 다시 볼따고 만들어 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무브와 스무스, 인플렛 등등을 이용하시고 머리가 조금 더 큰 게 귀여울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머리 볼따고 약간 계속 지방이 같은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모델링보다는 리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델링이 낯설긴 해요. 그리고 항상 실사도 아니죠. 사람류를 만들다가 또 이렇게 무형의 생명체를 만들려니까 나름 쉽진 않은데 귀여운 게 재미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브를 활용해서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꾸 지금 볼따고 같이 먹는 거는 이 백페이스 마스크는 사실 뒷면 여기 브러쉬에 오토 마스킹에 백페이스 마스크는 뒷면이 영향을 먹지 않게 하는 건데 방금처럼 마스크 아까는 얼굴이 같이 딸려왔잖아요. 이 브러쉬 크기에. 근데 제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따라오지 않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안된다 그럼 저 백페이스 마스크를 켜주시면 조금 더 쉽게 작용할 수가 있고 대신 그 단점 중 하나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 간섭이 있는 부분은 무조건 건드리지 않아요. 백페이스 마스크는. 그럴 때는 꺼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움직여질 거예요. 약간 손이 닿았던 부분이 박스랑 닿았던 부분이 자꾸 간섭을 받아서 그렇게 안 움직여지는데 먼저 간섭받지 않을 부분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뚫고서 이 상자를 뚫고서 만질 수 있는 건 여기 트랜스퍼 이 액티베이트 에디터 오퍼시티를 켜줬기 때문이에요. 여기 꺼져 있는 상태라면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어딜 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켜주시고 레이어가 2개일 때 서툴에서 레이어가 2개일 때는 켜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주시고 손을 조금 더 통통하게 해줄게요. 인플렛 브러쉬로 이렇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다이나메쉬 한번 해주시고 다이나메쉬는 제가 이전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목적은 균등 배분이에요. 균등 배분이냐 하면은 여기저기 폴리곤이 막 편향된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편향된 구조를 일률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풀어준다는 거는 이제 좀 균등 배분을 말하는 거죠. 제가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폴리곤의 형태를 다듬어서 일정한 값을 갖게 그러면은 꼬이는 부분이 좀 없어요. 담 스탠다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목 부분 구분 좀 해주시고 곰팡이는 원래 목이 없긴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다시 클레이 빌드업으로 올려주세요. 이 클레이 빌드업 쓰실 때는 꼭 브러쉬에 오토 마스크를 켜주셔야 돼요. 페이스 마스킹. 그래야 반대편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길 때
마우스 끝에 빨간 지금 선 쫓아오는 거 보이세요? 포인터 바로 뒤에 선 쫓아오시는 거. 저게 레이지 마우스라고 보정이에요. 일종의 보정을 할 수 있는 효과인데 내가 어디에 긋는지 그거를 약간의 말미를 두어서 이제 다음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클레이 빌드업 쓸 때는 저거 없는 게 나아요. L을 눌러주시면 이제 레이지 마스크가 꺼지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레이지 마스크가 있으면 약간 반응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꺼주시고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제 무브 브러쉬로 먼저 형태를 다 잡았다면은 그 다음이 이제 클레이 빌드업이에요. 여기부터는 클레이 빌드업으로 살살살살살 만져주시면서 어색한 부분들 다듬어 주시고 좀 자꾸 저도 모르게 팔 골격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 옴팡이는 그런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 볼 따고 다시 손 대주고 그리고 CG, G브러쉬는 원래 프린팅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그 컴퓨터 그래픽, CG용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쓰여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텍스처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프린팅에는 텍스처가 FDM 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기보다 어차피 있어도 출력을 못합니다. 근데 컬러가 지원되는 프린터들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 CJP가 프린터 종류라기보다는 컬러젯 프린터, 걔네 프린터 이름의 약자예요. 3D 시스템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컬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브러시에서 폴리페인트를 먹여서 STL로 빼면은 그걸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든다는 건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프린터가 있다면은 텍스처가 중요하겠지만 그냥 뭐 FDM이다, DLP다 이러면 텍스처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걸 칠할지 그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엉덩이도 귀엽게 만들어 주시고 땡글땡글하게 만들어 줄게요. 땡글땡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어떤 분이 라이노로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강좌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특징이 그거예요. 저는 한 툴을 엄청나게 잘 쓰진 않아요. 하나로 극을 달린 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툴로 힘든 거를 다른 툴로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노로 시도를 해봤지만 아니다. 이걸로 하는 거는 별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바로 지브러시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잠깐 또 옴팡이 보러 갈까요? 맛소금 살짝 이제 박스도 살짝 모델링을 해줄게요. 옴팡이가 기대느라 살짝 찌그러졌어. 귀엽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맛소금이 찌그러진 형태 손 닿은 데를 내려줄게요. 뭐 원작이랑 다르게 2차 창작물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됐다면은 얘는 뭐 딱히 디바이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랫부분도 살짝 다듬어 주시고 약간 식빵 같아요. 식빵. 옴팡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뿔룩 튀어나온 부분도 있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뭐 게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보다 잘해서 이걸 볼 필요가 없겠지만 원화가 존재한다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원화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원화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어 볼게요. 느낌 살려서 지방이 같은 옴팡이. 원화가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리고 게임들 나왔을 때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뭡니까? 원작이 있으면은 원화가 있는데 CG가 원화를 못 따라가요. 그럼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있다면은 원화가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저는 손가락이 좀 후달려가지고 살짝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원화는 최대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서라도. 그래서 사실 컨셉 아트가 아니라 이제 작품 뭔가 협업을 위한 원화는 도면 같아요.
도면같이 탑, 프론트, 사이드, 캐릭터 어디에 무슨 장신구 그런 게 딱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을 보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림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 한 장 가지고 한 번 더 디바이드 줘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은 얼추 옴팡이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색을 칠해보는 거예요. 색을 칠해보는 건데, 색을 칠할 때 요거를 스킨 쉐이드로 두시고 작업을 하실 거라면은 먼저 브러쉬를, 색칠할 브러쉬를 하나 골라주시고 RGB에 놓으면 됩니다. RGB에 놓고 Z 헤드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옴팡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칠해줍니다. 이게 지금 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바꿔보면 얘는 요거, 맛소금, 뭐 얘는 요거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데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딱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옴팡이는 하얀색으로 칠해주고, 지금 어차피 레이어가 나눠져 있으니까 마음 놓고 칠할게요. 여기서 색깔을 더 잘 보려면 플랫 커버. 플랫 커버는 완벽하게 이제 제가 어디가 칠했고 어디가 안 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쉽게 할 수가 있고, 플랫 커버는 mRGB로 칠해 주셔야 돼요. mRGB로 칠해 주셔야 되고, RGB로 칠하면은 RGB랑 mRGB가 넘나들 때 서로 간섭이 생깁니다. 최대한 그걸 지켜주시면서 플랫 커버일 때 mRGB, 스킨 쉐이드일 때 RGB 바꿔서 칠을 해줄게요. 해주시고, 맛소금도 아이러니하게 흰색이에요. 아이러니한 건 아니고, 그럼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싹 칠한 다음에, 이번 편에서는 제가 안 알려드리지만 원래 이 그림을 투영하는 게 있어요. 투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를 위해서 다음 강의에 맞춰 놓겠습니다. 먼저 저런 맛소금 네모난 거 칠할 때는 마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칠해주고, 반전,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라기보다 바깥은 노란색이네요. 약간 노란색을 칠해주시고, 또 마스크 해제, 그 다음 마스크, 안쪽 여기는 주황색, 반전, 주황색, 그 다음에 파란색도 동그라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디바이드를 한 번 더 했어요. 디바이드를 한 이유는 너무 각이 지게 칠해져요. 저 폴리곤이 보이죠? 그래서 한 15만, 지금 15만 됐더니 이제 폴리곤이 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폴리페인트라는 거는 폴리곤에다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수가 적으면 폴리곤 수가 한 칸이다. 한 칸밖에 못 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늘려줘서 어느 정도 수를 확보해 주시고, 폴리페인트 칠하실 때 커서를 C에, 아니 원하는 색깔을 가져가고 C를 누르면 그 색깔이 복제가 됩니다. C를 눌러서 항상 썼던 색깔은 바로바로 똑같이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마 마스크에 원도 있을 거예요. 서클인데 땡기고 스페이스바 땡기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한 방에 맞출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찍어주세요. 반전, 여기는 파란색이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색깔을 되게 못 써요. 그래서 그 학교나 옛날부터 여학생들이 색감이 되게 좋거든요. 여학생들의 그 색감 되게 부러웠는데, 여기서도 이런 노랑, 주황, 파랑이라는 이런 과감한 색을 쓰는 거에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소금. 요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맛, 소, 금. 일단 채워놓고 나중에 조금씩 옮기도록 하죠. 소가 조금 더, 맛도 조금 더, 어려워요. 글씨 쓰기. 컨트롤 Z로 돌아가서 마스크 해제 해주시고, 이거 너무 두꺼웠네요.
맛, 맛, 소, 금. 됐습니다. 맛소금 완전 똑같이 잘 썼죠.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또 얼굴도 한번 칠해볼게요. 요런 거 하실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러스트 잘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세요. 위치를 잡아주시고 한 번에 세게 칠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위치를 잡아주시고 대충 이런 노란색으로 볼따고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추 이제 곰팡이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입의 간격, 이 입이 한 요만한 것 같아요. 귀엽게 눈이 너무 커졌죠. 지방이가 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한번 해줄게요. 디바이드를 해줘야 이제 조금 찌그러짐 없이 잘 칠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현재 지금 76,000 폴리곤을 갖고 있습니다. 주고 입이 아니 핑크로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 됐으면 시스루 끄고 다듬도록 할게요. 얼추 옴팡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혼내러 오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C를 눌러서 다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 다듬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더 깔끔하게 칠하고 싶으시다, 디바이드 한번 더 해주세요. 컴퓨터 사양이 허락한다면은. 저는 컴퓨터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잘 됩니다. 저는 30만까지는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컴퓨터도 30만, 토탈 40만이면은 뭐 별거 아니죠. 맥스나 그런 거였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지브러시에서 40만은 사실 뭐 폴리곤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X 눌러서 이제 조금씩, X 누르면 대칭이 꺼지죠.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거의 얼굴만 칠하면 옴팡이 같아요. 이게 텍스처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못했던 손 좀 더 다듬어 줄게요. 손이 좀 무서워. 손이 왠지 모르게 무서워요. 손가락이 있네요. 옴팡이 주제에 손가락이 있어요. BMT, 이 무브 토폴로직, 요게 좀 당기는 게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무브는 이렇지가 않아요. 아이고, 요거는 X 누르고 한 번에 할게요. X. 요거는 무브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뺀다면은 얘는 칼같이 뺍니다. 제가 잡은 분을 좀 꼬집어요. 잡은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스무스 살짝 주시고 확대,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면서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오리발 같기도 하고. 옴팡이 손가락 3개 맞나요? 3개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뭐 디테일은 더 잡는다고 쳐도 어느 정도 캐릭터가 완성이 됐죠. 옆에서 봤을 때 손이 조금 더 귀엽게, 이렇게 둥글둥글한 걸 때는 무브 브러쉬, 무브 토폴로지 말고 무브 브러쉬로 다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무브 브러쉬로 다듬어 주시고 손도 조금 더 귀엽게 선을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옴팡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뭐 어떻게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 좀 바카스 색깔 같긴 한데, 이렇게 원도 조금 다듬어 주시고, 여기부터는 프리드로잉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잘하겠죠. 텍스처, 폴리페인트는 사실 폴리페인트를 가지고 UV맵도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UV맵을 만들 수 있는데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역시 제가 흔히 쓰는 초벌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초벌 모델링에 이어서 초벌 텍스처 정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UV맵을 만들고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린 데가 지금 어디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걸 메인 텍스처로 쓴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텍스처는 아니고 폴리페인트라고 해서 메쉬에 채색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게 CJP 프린터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프린터라면 이 폴리페인트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피규어 보정 같은 거는 폴리페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폴리페인트로 보정만 잘 하신다면 출력 색깔이 나오는 프린터, CJP도 은근히 출력 대행 업체에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칠해주시면은 나중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출력 의뢰 같은 거 하시면은 소재 값이랑 시간 값을 같이 받아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면은 그걸 출력하는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니까 프린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걸 계산을 하시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옴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첫 지브러시 모델링 강좌는 이런 걸로 마무리하고요.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볼따구가 찌그러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다듬어 주시면서 더 손보실 분들은 손보시고, 요 정도만 하시면 이제 다음 캐릭터 같은 건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럼 이걸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또 다른 캐릭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